지금 충격적인 내부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연합군 사훈련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는 북한이 최근 병원 등 보건부문이 참가하는 전시동원 훈련을 벌였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의료부문 소식통은 8월 31일 지난주 도당 민방위부의 지시에 따라 도내 각시 군병원들의 비상소집으로 시작된 전시동원 훈련이 진행되었다며 보건부문 전시동원 훈련은 지난 2019년에 진행된 후 이번 3년 만에 다시 진행되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5일간 진행된 훈련에는 도병원, 시병원, 그리고 각 구역병원들이 모두 참가했다며 첫날인 25일 새벽 비상소집령을 받은 각 병원들이 전쟁 때 사용할 의료기구와 장비, 비상약품, 천막, 담가 등을 자동차에 싣고 수성천 주변 공지에 집결해 전시동원 준비 상태에 대한 검열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둘째 날에는 각 병원별로 천막을 치고 의료기구 등을 설치해 야전병원을 차리는 훈련을 진행했다며 비상상황 시 야전병원 천막은 3분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 천막을 쳤다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훈련만 10번 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방독면을 쓴 채 들것 환자를 후송하는 훈련, 일반 부상 환자와 핵무기 혹은 생화학무기 피해 환자를 구분해 응급처치를 하는 훈련, 화학물질 소독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진행되었다며 마지막 날에는 민방위부 간부들이 다양한 정황을 하더라고 그에 대처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훈련 판정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보건부문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보니 야전병원으로 이용할 천막을 쳤다 해체하는 훈련과 방독면을 쓴 채 환자를 담가에 싣고 후송하는 훈련을 매우 힘들어했다며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녁이면 여성 간호사들이 녹초가 돼 저녁밥도 안 먹고 잠자리에 드러눕기가 일쑤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소식 측에 따르면 캐나다가 한미일 3국을 포함한 다국적 군사 훈련에 연이어 참가하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 등의 동반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30일 최근 연이은 캐나다 군의 한미일을 포함한 다국적 군사훈련 참가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의에 캐나다는 북한의 대량살 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캐나다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외교적이고 협상된 해결책을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캐나다군이 참가한 다국적 군사훈련은 참가국들 간의 전술과 기술적 조정력을 개선하고 동맹과 동반자국들 간의 관계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며 특히 이러한 다국적 해상군사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안정성 및 평화를 향상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군은 지난 6월부터 한국,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다국적 해상군사훈련 임팩과 퍼시픽 뱅가드, 연합공중 및 미사일 방어 훈련 퍼시픽 드래곤에 차례로 참여했습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9월 8일까지 호주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다국적 공군 훈련 피츠블랙의 캐나다군 공중전 관리자, 항공우주 관제사를 포함한 캐나다 왕립공군 대원들이 참관해 동맹 및 동반자국의 모범 사례를 배우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어 캐나다가 2018년부터 북한의 제재 회피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군사자산을 배치하고 있다며 네온 작전을 언급했습니다. 네온 작전은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군용기와 함선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해 선박대 선박연료 환적 등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해상에서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앞서 캐나다군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캐나다 공군 소속 CP-140 오로라 해상조개기를 투입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24건 포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위한 예고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8일에서 31일 로켓 엔진 시험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에서 20일 촬영한 사진에서는 발사대 인근에서 땅을 고르는 작업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데이브 쉬멀러 선임연구원은 이 매체의 초목의 소멸은 엔진 시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켓 시험 때 분출되는 화염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구덩이 주변 초목들이 연료에서 나온 화학물질에 노출돼 고사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또는 향후 추가 미사일 시험을 앞두고 수정하기 위해 시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종류의 엔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 역시 2일 자유아시아 방송의 로켓 엔진 시험은 북한이 미래에 시험할 미사일을 위한 것으로 핵실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보고서를 인용,
미국은 올해 합동군사연습을 지난 시기 범위와 규모를 훨씬 초월한 실제적인 전쟁연습으로 강행하면서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를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은 또 미국은 미국 남조선 동맹의 역할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공갈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 실현으로 확대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북한의 훈련 도발 충격적인 북한 내부 소식통의 주민들은 벌벌 떨고 있다고 한다. 지금 중요한 게 뭔가 먼저인지 알아야 한 것 같다. 계속해서 김정은의 쓸데없는 훈련으로 인해 주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한다. 지금 현재 비밀 인터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북한 내부 소식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식량난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BBC는 최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 지원으로 평양과 중국 국경 근처 마을에서 북한 주민 3명을 직접 만났다. 14일 BBC 보도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이후 식량난은 더 심화했는데 당국은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전쟁을 통한 지도부 제거만이 살 길이라고 했다. 홍숙 씨는 굶어 죽느니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돈을 버는 게 낫다 싶어 비밀리에 약을 팔다가 적발돼 당국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산 의약품을 팔아봤지만 요즘은 그것도 구하기 힘들어 수입이 반토막 났다며 식량 사정이 이렇게 나빴던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경 근처에 사는 건설 노동자 찬호 씨도 한계점에 다다랐다. 찬호 씨는 하루벌이 4,000원으로는 쌀을 살 수 없고 식량 배급은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경 폐쇄로 시장 식료품 가판대는 텅텅 비었고 쌀과 옥수수, 조미료 가격이 치솟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찬호 씨는 식량 부족으로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다면서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죽을까봐 무서웠지만 이후엔 아사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가망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수도 평양 사정도 나빠졌다. 평양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지연 씨도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 지연 씨는 90년대 중반 대량하사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풀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틀을 굶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줄 알았다고 했다. 또 이웃집에 인기척이 없어 당국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세 식구가 굶어 죽은 채 발견됐다며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으려고 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경 폐쇄는 우리의 삶을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호소했다.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BBC에 설명했다. 1990년대 말 북한에서는 혹독한 기근으로 무려 3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BBC는 김정은도 이런 식량 위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시사한 바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탄도미사일 63발 발사 시험을 했는데 이 비용은 5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북한 연간 곡물 부족량을 메꾸고도 남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 평양 여성 지연 씨는 대대로 고난을 안겨주는 이 끝없는 무기 개발을 사람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BBC는 북한이 팬데믹 기간 핵무기 개발 지속은 물론 주민 통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 폐쇄는 주민을 감염병보다 먼저 아사로 몰아넣었지만 북한 당국 입장에는 통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장마당 상인 명숙 씨도 당국은 밀수 및 탈북 단속을 원한다며 팬데믹이 당국의 통제력을 다시 발휘할 구실을 제공했다고 했다. 코로나 검사 수단이나 백신이 없어 국경 폐쇄 및 주민 격리 말고는 별다른 감염병 대응책이 없었던 게 사실이지만 통제를 원하는 북한 당국의 팬데믹은 좋은 빌미가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BBC가 인용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코로나 팬데믹 3년간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해 울타리와 경비 초소를 늘려 탈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국경 폐쇄 이전에는 매년 평균 1000명 이상이 북한을 탈출했지만 국경 폐쇄 이후에는 극소수만이 탈북에 성공한 이유다. 건설 노동자 찬호 씨는 기근은 있었어도 이렇게 가혹한 단속과 처벌은 없었다며 이제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처형 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살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살고자 하면 체포돼 반역자로 낙인 찍혀 죽는다. 우리는 여기 갇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양 여성 지연 씨는 당국이 외국 문물 접촉도 철저히 막고 있다고 했다. 자신 역시 2020년 12월 통과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으로 신문받고 연행된 적이 있다고 했다. 해당 법은 주민들 간 외국 영화, TV 프로그램, 노래 등의 공유와 소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외국 문화와 정보의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한국 문화 콘텐츠 유포시 적발될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를 수도 있다. BBC는 이 법이 주민이 국경 밖 번영하고 자유로운 세계에 눈뜨는 것에 대한 김 위원장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하다 2019년 한국으로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유인 영상을 보면서 서방 세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다며 그렇게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에는 분노가 표출된다고 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 역시 밀수는 물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단속함으로써 북한이 주민 자립 능력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팬데믹이 김정은에게 주민 통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며 김정은의 우선순위는 주민 격리 및 통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통제 시스템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근 국경 개방 징후가 보이고 있으나 통제는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NK뉴스 차드 오칼롤은 팬데믹 기간 나타난 통제 시스템은 굳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 것도 또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제 강화가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더 어렵게 만들 거라는 북한 주민 평가도 있었다. 건설 노동자 찬호 씨는 사람들은 이제 제도를 바꾸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루 한 끼 때우기도 힘들다 보니 먹을 것 하나에 행복해한다고 지적했다. 찬호 씨는 그러면서 국제사회를 탓했다. 그는 미국과 유엔은 얼빠진 것이라며 김정은이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왜 여전히 협상을 제의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외부로부터의 변화만이 살 길이라며 미국이 쳐들어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찬호 씨는 전쟁이 나야 전체 지도부가 제거되어야 살 수 있다고 했다. 명숙 씨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코로나 전만 해도 김정은에 긍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며 전쟁이 나면 다들 당국의 등을 돌릴 것이다. 그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BBC는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을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전달했다. 그러나 주 런던 북한 대사관 측은 귀하가 수집한 정보는 반국 세력에 날조된 증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이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인민의 복리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회신했다. 또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인민의 안녕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전해왔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